안녕하세요. 저 디스크립트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Comprehensive Solutions for Advanced mRNA Manufacturing in RNA-based Therapeutics입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의 진행을 맡은 한국 마케팅팀 간다연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약 6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그중 40분은 발표, 20분은 Q&A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 도중에 질문과 의견 있으시면 하단에 있는 질문 채팅 박스를 통해 제출해 주시면 저희 Q&A 세션 동안 여러분의 질문에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웨비나는 녹화 중이며 디스크립트 웨비나 웹사이트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은 권예림 박사님은 진스크립트 한국 지사의 필드 어플리케이션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권예림 박사님은 2023년 진스크립트 파스로 합류하였고 분자생물학, mRNA 및 유전자 편집 서비스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 박사님은 고려대학교에서 생명공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이수했으며 이후 서강대에서 박사후 과정 및 프랑스 IBMP 등 다양한 곳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생명과학 및 유전자 조직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으며 이를 토대로 진스크립트의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준비되시면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무음으로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스크립트 필드 어플리케이션 사이언티스트 권예림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진스크립트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앞서 간다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RNA 베이스드 테라피틱스 관련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mRNA 매니팩처링 그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총 이번 웨비나에서는 총 5개의 컨텐츠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첫 번째는 mRNA 테라피틱스에 관련된 제너럴한 그런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IBT mRNA 그리고 Circular RNA 그리고 Self Amplifying RNA 그리고 마지막으로 LNP 패키징까지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mRNA 테라피틱스의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보시면 1961년도에 처음으로 mRNA가 발견된 이후로 이제 계속된 연구 끝에 캡 아날로그가 커머셜라이즈 되고 그리고 T7 RNA 폴리머레이즈나 또는 mRNA 딜리버리를 위해서 캐타이오닉 리피드 메디에이티드 그런 딜리버리 시스템들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mRNA가 테라피틱스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연구들이 그리고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는 처음으로 FDA에서 승인된 mRNA 백신이 상용화되었고요. 그 이후로도 mRNA가 테라피틱스 및 백신 개발에 있어서 파워풀한 툴로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mRNA 테라피틱스가 어떠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이 모식도에서는 이제 각각 mRNA 구조, mRNA 컴포넌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5' 캐핑, 그리고 두 번째로는 5', 3' UTR, 그리고 코딩 리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3' 폴리 A 테일. 이렇게 각 중요한 요소들을 저희가 조절함으로 mRNA 테라피틱스에 사용될 수 있는 IVT mRNA 합성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고, 더군다나 LNP의 패키징에 의해서 또 효율적으로 mRNA를 딜리버리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mRNA 테라피틱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효율적인 측면입니다. DNA와는 달리 뉴클리어스까지 들어갈 필요 없이 사이토졸에서 신속하게 트랜슬레이션이 진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 제노믹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도 DNA보다 훨씬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프로틴들을 트랜지언트하게 익스프레션 할 수 있는 그런 범용성이 해당되겠는데요.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장점들로 앞으로 mRNA가 치료제 개발 및 백신 개발에 있어서 파워풀한 툴로 사용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mRNA 테라피틱스가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프로틴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에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특정 프로틴의 결핍이나 펑셔널하지 않은 프로틴들이 발현될 때 일어나는 그런 질병을 위해서 이런 프로틴 리플레이스먼트로 특정 프로틴을 코딩하는 mRNA를 주입해서 제대로 된 펑셔널한 프로틴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료제 개발에 활용이 되어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백신 디벨롭먼트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펙셔스 디지즈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안티젠을 인코딩하는 mRNA, 또는 캔서 백신의 경우에는 특정 캔서 안티젠 또는 퍼스널라이즈드 네오 안티젠 같은 것을 인코딩하는 그런 mRNA를 개발함으로 이런 백신 디벨롭먼트에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크리스퍼 진 에디팅 테라피틱스에서 크리스퍼 Cas9 프로틴을 코딩하는 그런 mRNA를 gRNA와 함께 그런 주입함으로 진 에디팅의 그 효과로 이렇게 테라피틱스 개발에 활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IVT mRNA 합성의 그 플랫폼을 저희가 어떤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워크플로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 플라즈미드를 리니어라이제이션 하는 스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리니어 폼으로 된 플라즈미드를 템플릿으로 인비트로 트랜스크립션 리액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도 역시나 mRNA 인테그리티가 높은 mRNA를 얻기 위해서, 또 높은 일드의 mRNA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옵티마이제이션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술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이제 퓨리피케이션 스텝을 거쳐서 좀 더 높은 퓨리티의 그런 mRNA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퓨리피케이션 스텝을 거치게 되는데, 이에 해당되는 것은 이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IVT mRNA 제조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 할, 그리고 고려되어져야 할 팩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DNA 템플릿을 디자인할 때 코돈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옵티마이즈된 코돈을 사용할 경우 마지막에 이제 프로틴 익스프레션의 효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된 코돈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미드 DNA의 인테그리티 자체도 매우 중요하게 IVT 리액션에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폴리에테일의 베리피케이션 그리고 임퓨리티의 제거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DNA 템플릿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mRNA 인테그리티도 역시나 나중에 프로틴 익스프레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이고요. 그리고 mRNA 말씀드렸던 요소들 중에 캐핑, 5' 캐핑이나 또는 폴리에테일, 3'의 폴리에테일의 길이, 그리고 각 뉴클레오타이드의 케미컬 모디피케이션, 그리고 임퓨리티를 얼마나 잘 제거해서 퓨리티가 높은 mRNA를 얻을 수 있는가가 프로테인 익스프레션 효율을 높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사용해 보신 고객분들도 많겠지만 저희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저희 진스크립트의 진스마트 코드 옵티마이제이션 툴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툴은 총 200개 이상의 그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스크리닝해서 최상으로 옵티마이즈된 코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그런 알고리즘을 확립해왔고 이것은 진스크립트에서 페이턴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이 툴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mRNA 백신 디벨롭먼트나 그런 백신 디벨롭먼트에 사용되는 mRNA를 디자인할 때나 또는 다른 툴을 사용했을 때의 그런 차이들을 확인된 그런 결과들이 이미 퍼블리케이션 되어니 많이 이제 출판되어 있고요, 논문으로. 그래서 특별히 이제 2018년도에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논문에서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는 그 브로드 인스티튜트의 닥터 유 랩에서 확인된 결과로 저희 툴을 사용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옵티마이즈된 코드를 얻을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들로 이제 좋은 연구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결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테이션 되어 있는 저희 툴을 활용한 그런 서비스를 활용한 내용의 결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폴리에이테일의 길이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엑소뉴클리지에 의한 그런 데그레데이션을 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폴리바인딩 프로틴과 또 이 트랜슬레이션 이니시에이션 팩터들이 결합함으로 이제 트랜슬레이션 이니시에이션을 의 에피션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옆에 보시는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폴리에테일의 길이에 따라서 익스프레션 레벨이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폴리에테일이 마냥 길어진다고만 해서 비례적으로 익스프레션 레벨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개 이상의 폴리에테일이 있을 때 꽤 높은 효율의 익스프레션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IVT, mRNA 합성에 있어서 폴리에를 에딩할 때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엔자임을 사용하거나 또는 PCR 베이스드로 폴리에를 템플릿에 이제 에딩하거나 또는 템플릿 자체에 폴리아데네이션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진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이미 빌트인된 그런 엔지니어드된 IVT mRNA를 위한 벡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빌트인 폴리에를 활용해서 좀 인테그리티를 높인 그리고 인텍트한 폴리에를 mRNA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과연 이렇게 mRNA 퓨리티와 그리고 폴리에테일의 길이가 어떻게 그 효율적인 단백질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스크립트의 EGFP mRNA와 그리고 다른 A사와 B사의 각각 mRNA를 확인해 본 결과 퓨리티의 경우에는 85% 그리고 A사는 68%, B사는 79%로 바이오 아날라이저를 활용을 해서 측정을 할 수 있었고 폴리에이테일의 경우에는 진스크립트는 120 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A사, B사는 각각 140, 63개 뉴클레오타이드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스크립트의 폴리의 경우에는 되게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퍼플레이션 자체도 되게 높은 퍼센테이지로 120 뉴클리오타이드의 폴리A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mRNA를 가지고 발현을 확인했을 때는 당연히 진스크립트의 EGFP mRNA의 발현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5' 캡인데요. 캡의 그 종류를 보시면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캡 0, 캡 1, 캡 2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캡 1의 경우에는 이스트나 플랜트 또는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캡의 스트럭처고요. 그리고 캡 1이나 캡 2는 마말리안에서 주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중에서 캡 1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각 캡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셀 타입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프로테인 익스프레션 레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가져온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진캡이라고 디폴트로 저희가 캡 1 스트럭처 구조인 진캡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요청에 의해서 다른 종류의 캡이나 아니면은 원하시는 캡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특별히 모디파이드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셀 서바이벌 레이트나 또는 익스프레션 레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여러 종류의 모디파이드된 그런 각각 다른 종류의 그 모디파이드 뉴클레오타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mRNA로 익스프레션 레벨을 측정해 본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mRNA의 스테빌리티나 또는 mRNA 트랜슬레이션 에피션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 모디피케이션을 했을 때 mRNA 이뮤노제네시티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특정 테스트 결과 기반으로 특정 모디피케이션을 제안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EGFP 익스프레션의 경우 5-메톡시유나 또는 N1 메틸 슈도유 같은 모디피케이션을 진행했을 때 되게 높은 익스프레션 레벨을 확인할 수 있었고, ESP-Cas9 익스프레션의 경우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 두 종류의 모디피케이션이 가장 높고 효율적인 익스프레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러한 기술들과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발된 그런 벡터나 또는 여러 가지 퓨리피케이션 스텝의 그런 기술들을, 그런 메소드들을 확보한 상태로 저희가 어떻게 IBT mRNA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지 디테일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이즈나 스케일에 있어서는 20kg 베이스까지 가능하고, 스케일의 경우에는 밀리그램 단위에서 그램 단위까지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캡 옵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캡 제로나 또는 언캡의 형태로도 합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폴리A 테일의 경우에는 100개의 그 폴리A 테일을 권장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원하시는 만큼 폴리A 테일의 그런 커스터마이저블한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리스트업 되어 있는 모디피케이션의 종류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모디피케이션을 원하실 경우에는 저희 쪽에 컨설팅 해주시면은, 문의해 주시면은 이밸리에이션 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C 같은 경우에 특별히 퓨리피케이션은 저희가 리서치 그레이드에서는 리튬 클로라이드 프레시피테이션을 활용한 그런 퓨리피케이션 스텝이 포함이 되고요. 그 이후로 좀 더 퓨리파이된 RNA를 얻고자 하신다면 올리고디티 퓨리피케이션을 제안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애드온 서비스로 더블 스탠드 RNA를 제거하는 그런 퓨리피케이션 스텝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의 케이스 스터디들로 저희의 IBT mRNA 퀄리티나 그리고 얼마나 잘 발현이 될 수 있는지 그런 트랜슬레이션 에피션시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 스터디 몇 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슬리핑 뷰티 트랜스포테이즈 mRNA와 그리고 GFP 트랜스포전 DNA를 코트랜스펙션 했을 때 얼마나 이 GFP 트랜스포전 DNA가 인설션이 잘 되는지를 확인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2일까지 확인해 본 결과
물론 각각 그 트랜스포세이즈 mRNA와 DNA의 그 레이쇼에 따라서 발현량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40%까지 맥시멈, 40% 이상까지 12일까지의 그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셀 바이어빌리티도 대부분 거의 100%로 좋은 상태로 이제 라이브 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고객사의 그 커스텀 그 인하우스 디자인된 서큘러 RNA를 어떤 딜리버리 포맷으로 했을 때 잘 효과적인지 이렇게 스크리닝하기 위해서 LNP와 특정 트랜스펙션 리에이전트를 활용을 해서 테스트해 보실 때 저희 EGFP mRNA를 포지티브 컨트롤로 활용하시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LNP를 활용했을 때 또는 트랜스펙션 리에이전트를 활용했을 때도 저희 진스필트의 EGFP mRNA가 잘 딜리버리 돼서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파사인 mRNA와 sgRNA의 그 레이쇼를 가장 옵티마이즈된 레이쇼를 찾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RMP 포맷으로 트랜스크립션 해서 진행을 했을 때 낙아웃 에피션시와 거의 비슷한 그런 퍼센테이지 또는 그거보다 조금 이상의 그런 낙아웃 퍼센테이지를 생거 시퀀싱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Cas9 mRNA, 이 mRNA와 싱글 sgRNA를 활용한 포맷으로도 충분히 낙아웃의 효율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뿐만 아니라 저희 고객사분들께서 저희 진스케이트의 IVT mRNA를 활용하심으로 백신 디벨롭먼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의 그 연구 결과들을 이미 퍼블리케이션으로 보고해 왔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테스티모니얼도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은 이런 인포메이션들은 웹사이트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커스터마이저블하게 각각의 시퀀스별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뭐 포지티브 컨트롤로 그리고 뭐 메소드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해서 또는 피저빌리티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카탈로그 mRNA 프로덕트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일에 커스터마이즈드 서비스보다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프로덕트를 받아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큘러 RNA 합성 관련된 플랫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큘러 RNA라 함은 싱글 스트랜드 RNA로 코발런트리 클로즈드 룹 형태로 각각 3', 5' 엔드가 붙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각각은 프로틴 코딩 서큘러 RNA 그리고 또는 넌 코딩 서큘러 RNA를 뭐 치료제 개발이나 백신 개발에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워크플로우는 IVT 리니어 mRNA 서비스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제 IVT 리액션 진행 후에 서큘러리제이션 스텝을 한 스텝 더 거쳐서 그 서큘러한 RNA를 좀 더 많이 좀 더 얻기 위해서 이런 서큘러리제이션 스텝을 거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IBT를 진행한 후에 서큘러 RNA 퍼센테이지 그리고 서큘레이제이션 스텝을 거치고 난 후 그리고 퓨리피케이션을 거치고 난 후에 각각 서큘러 RNA 퍼센테이지를 확인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IBT 진행 후에는 46.4%로 서큘러 RNA 그 서큘러라이제이션 에피셔시가 되게 낮게 나타나지만 서큘러라이제이션 스텝을 거치고 난 후에는 76%로 증가하고 여기에 더해서 퓨리피케이션으로 나머지 임퓨리티들을 제거했을 때는 이렇게 높은 99.5%의 효율로 서큘러라이제이션이 진행이 돼서 서큘러 RNA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결과에서는 서큘러 RNA가 리니어한 폼의 RNA보다 얼마나 더 스테빌리티가 높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3일째까지 1일째부터 트랜스펙션 이후 1일째부터
트랜스크립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RNA 카피 넘버로 그냥 웰상 설큐 RNA의 그 넘버 자체를 mRNA와 리니어 폼의 RNA와 설큐 RNA를 각각 측정해 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니어 폼의 RNA보다는 설큘러 RNA가 좀 더 높은 수로 RNA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발현도 3일까지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폼의 그 mRNA보다는 설큘러 폼의 RNA가 좀 더 안정적으로 높은 발현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circularization 메소드가 이미 퍼블리시 되어 있는 그런 메소드를 사용을 한 것과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각각의 circular RNA의 그런 발열 효율들을 두 종류 타입의 셀에서 핵과 A549 셀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퍼블리시된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의 그 circular RNA보다 진스크립트에서 개발된 옵티마이즈된 그런 서큘러라이제이션 메소드를 사용해서 서큘러 RNA를 합성했을 때 훨씬 더 높은 효율로 프로틴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뮤노제네시티 측면에서 캡1을 활용한 리니어 폼의 mRNA와 그리고 셀큘러 RNA의 이뮤노제네시티가 어떤지 이렇게 인플라메이토리 파스웨이에 관련된 그런 팩터들을 측정을 함으로 이뮤노제네시티를 측정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캡1 mRNA에 비해서 셀큘러 폼의 mRNA가 더 낮은 이뮤노제네시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도 역시 IBT 리니어 폼의 mRNA에서 같이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 서비스 패키지에 대한 간략한 정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5kbase 이하의 그런 세퀀스 랭스로 제공이 가능하고 합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케일도 0.2에서 10mg 스케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이외의 그런 스케일이나 사이즈를 원하실 때는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 내부 논의 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리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폴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CBB3라고 하는 아이리스인데요. 이거 외에도 커스터머 디자인 아이리스나 또는 다른 종류의 아이리스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퓨리피케이션의 경우 설큘러 RNA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proprietary HPLC 퓨리피케이션 메소드를 활용해서 퓨리파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QC 테스트들로 이제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제 셀프 앰플리파잉 RNA 합성 관련된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니어 폼의 mRNA는 이렇게 리니어 폼의 mRNA와 비교했을 때 saRNA는 리플리케이즈 진을 더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플리케이즈 진의 트랜슬레이션 후에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가 형성이 돼서 이 폴리머레이즈에 의해서 또 다른 서브지노믹 RNA가 계속해서 이제 트랜스크립션 되고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앰플리파잉된 이 RNA에 의해서 좀 더 많은 프로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셀에서의 그 셀프 앰플리파잉 EGFP mRNA의 발현을 보시면 각각 saRNA1, LNP 시스템, LNP로 딜리버리 했을 때 saRNA2 그리고 뭐 리포펙타미를 활용해서 이제 트랜스펙션 리에이전트로 딜리버리 했을 때 보시면 이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포펙타민보다는 이 경우에는 LNP를 활용했을 때 훨씬 더 높은 발현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는 각각 리니어 폼과 설큘러 폼 그리고 saRNA를 활용했을 때의 그 발현 효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리니어 폼이나 설큘러 폼에 비해서 더 낮은 용량으로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셀프 앰플리파잉 mRNA의 경우에 훨씬 더 높은 효율로 단백질이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그래프에서는
저희 진스크립트의 saRNA와 그리고 다른 경쟁사의 saRNA 프로덕트를 비교한 결과인데 퓨리티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진스크립트의 saRNA가 훨씬 더 높은 퓨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다른 셀 타입에서 이 EGFB가 얼마나 잘 발현되는지 확인을 해본 결과 셀 타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저희의 이 두 종류의 saRNA1과 2도 그 차이에 따라 발현율이 다르긴 하지만 경쟁사 대비 훨씬 더 높은 효율로 단백질이 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 이뮤노제니시티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 saRNA가 경쟁사에 비해서 이뮤노제니시티가 좀 더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진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이 두 종류의 saRNA 차이에 대해서는 이후의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케이스 스터디로 저희 고객사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한 것인데 진스크립트에서 디자인한 saRNA와 그리고 고객사에서 디자인한 saRNA의 그 발현 효율을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6일까지 이제 발현을 확인한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요. 이게 빨간색 이 네모로 되어 있는 이 그래프가 이제 저희 진스크립트 디자인된 saRNA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음, 디스크립트의 saRNA가 훨씬 더 높은 효율로 루시플레이즈 액티비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네. 이렇게 총 한 10배 정도 가량 차이가 나게 루시플레이즈 액티비티로 확인한 결과 이렇게 프로틴 익스프레션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좀 더 오랫동안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aRNA 서비스 패키지의 경우에도 캡 1 옵션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캡 AU, 캡 AG 각각의 그 벡터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벡터 이름을 GS, saRNA 1, 2 이렇게 명명을 하였고요. 이렇게 캡 후에 있는 이 시퀀스에 따라서 그 이뮤노제니시티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다운스트림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더 이뮤노제니시티가 낮은 saRNA1의 경우에는 진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에 활용을 하실 수 있고 saRNA2의 경우에는 이렇게 캔서 이뮤노테라피나 아니면 백신 기배문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류의 RNA 포맷의 그런 차이점을 좀 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리니어 폼과 셀프 앰플리파잉의 경우에는 오픈 5', 3'이고 그리고 캡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게 합성이 되고요. 반면 설큘러 RNA의 경우에는 클로즈드 형태로 합성이 진행되고 그리고 이러한 클로즈드 룹 형태로 합성이 되기 때문에 프리엔드가 없는 이유로 이렇게 mRNA 엑소뉴클레이즈에 의한 데그레데이션의 그런 위험 요소들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큘러 RNA의 경우에는 캡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이미 설큘러 폼의 RNA에 아이리스라고 하는 인터널 라이보솜 엔트리 사이트로 이렇게 라이보솜이 리크루팅 되는 이 사이트에서 트랜슬레이션이 이니시에이션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포맷에 따라서 ORF의 그 사이즈에도 인서트 할 수 있는 ORF의 사이즈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리니어 폼의 mRNA의 경우 20kb까지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saRNA의 경우는 6kb 그리고 설큘러 RNA의 경우는 4kb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포맷의 RNA를 지금 진행하시고 있는 프로젝트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지 좀 그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표인데 각각 그 RNA 포맷별로 프로틴 익스프레션을 비교를 해보면 가장 강한 것이
이제 saRNA 그리고 expression half-life도 이제 가장 긴 게 이제 saRNA가 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레플리케이즈에 의해서 그 mRNA 자체가 계속해서 트랜스크립션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half-life도 가장 길게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반면 이뮤노제니시티 측면에서는 saRNA가 높게 나타나고 mRNA 리니어 폼의 mRNA가 가장 낮은 이뮤노제니시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런 dose requirement에서도 확인을 해보시면 siRNA가 당연히 가장 낮은 양으로도 최고 효율의 그런 최상의 효율의 익스프레션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mRNA 및 circular 또는 saRNA를 LNP 패키징까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따로 LNP 관련된 포뮬레이션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기존에 알려진 LNP를 활용을 해서 원하시는 그런 리피드 나노파티클을 이용해서 패키징 서비스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최고 뭐 30mg의 mRNA까지 로딩 가능하고요. 사이즈로는 10kb의 mRNA까지 로딩이 가능하고 그리고 IM이나 IV 인젝션의 그런 루트로 인비트로 스터디나 애니멀 스터디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LNP 패키징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리피드 옵션의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MC3나 뭐 SM102와 같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그런 LNP로 패키징해서 진행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인터널 데이터들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절켓이나 PHP1 셋에서 보시면 일반 트랜스펙션 다른 리에이전트를 이용을 했던 것보다 LNP를 이용을 했을 때 EGFP mRNA, 특별히 SM102 LNP 시스템에서 높은 효율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트랜스펙션 에피션시 측면에서도 이렇게 리에이전트를 사용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높게 거의 99.7% 또는 99.8%의 높은 효율로 트랜스펙션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IM 인젝션을 통해서 인비보 평가를 한 실험에 대한 결과인데 특별히 MC3 리피드를 활용했을 때 LNP를 활용했을 때 그 발현 효율이 높게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포스트 인젝션 48시간에는 이렇게 간에 많이 축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mRNA와 그 다른 종류의 다른 포맷의 mRNA뿐만 아니라 이렇게 mRNA LNP 포맷으로도 저희가 카탈로그 프로덕트도 보유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피저빌리티 테스트나 또는 포지티브 컨트롤로 활용하시기 유용하게 이렇게 이미 스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카탈로그 프로덕트들도 있으니 웹사이트 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이 이제 지금이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DNA 플라즈미드 그 자체를 DNA 템플릿을 준비하기 위해서 디자인하기 위해서 코던 옵티마이제이션 툴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좀 더 발현 효율이 높은 그런 코돈으로 옵티마이즈된 코돈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미 스크린되고 발리데이트된 UTR 시퀀스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용한 툴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DNA 템플릿을 그 다음에 유전자 합성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100베이스 페어에서 200킬로베이스까지 유전자 합성은 가능하고요. 유전자 합성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 후에 또 이제 클로닝 그리고 플라즈미드 프레퍼레이션 그리고 mRNA 신세시스 그리고 이 IBT mRNA 리액션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컨디션들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그리고 고려되어져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메소드들을 옵티마이제이션 한 상태로 개발된 그런 메소드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마지막으로는 LNP 패키징까지 가능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 솔루션으로 저희가 진스크립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저 준비한 웨비나의 내용이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Q&A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